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21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스택과 힙, 그리고 파괴적 처리와 비파괴적 처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오늘 강의의 내용이 이론 강의라서 처음 듣는다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눈도장만 찍어두고 이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론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책이 초보자 단계의 책인데 난이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아주 간단하고 필요한 정도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본 자료형과 복합 자료형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숫자, 문자열, 불이 기본 자료형의 예입니다. 반면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배열,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 함수와 객체는 모두 복합 자료형입니다. 기본 자료형과 복합 자료형은 그 크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간단하게 복합 자료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배열에 데이터를 몇 개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1, 2, 3 정도 넣으면 기본 자료형의 3배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배열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 크기가 기본 자료형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기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장을 합니다. 기본 자료형은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복합 자료형은 힙이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영어 단어로 스택이란 것은 착착 쌓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힙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스택은 작은 자료들이 지금 화면처럼 쌓이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힙에서는 아주 큰 자료들이 그냥 대충 널려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변수 또는 상수를 만든다는 것은 이 스택에 있는 상자에다가 이름을 붙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는 10이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스택에다가 10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A라고 붙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B 안녕이라는 코드를 사용을 했다면 이 문자열도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스택에다가 안녕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다가 B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단순한 값들은 또 다른 곳에 들어가고 문자열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처리를 거치게 되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알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간 단계가 돼도 사실 거기까지는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배열은 굉장히 커서 스택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C 1, 2, 3이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넣는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일단 힙의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힙이라는 공간에 1, 2, 3이라는 이름의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이 주소를 나타내는 값을 샵 1번지라고 할 때 이 1번지라는 값을 스택에다가 넣고 이 공간에다가 C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console.log C라는 형태로 이 C를 사용을 하게 되면 C라는 공간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떠한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힙에서 이 위치에 있는 배열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아주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 사실 C 언어까지만 가도 console.logC를 하면 그냥 샵 1이라는 주소를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치를 노출하고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컴퓨터 내부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처리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위치를 아예 노출하지 않고 그냥 C를 사용을 할 때 이 내부에 주소가 들어있다면 힙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전문적인 용어로 주소라고 부르게 되고요. 스택에 있는 이 주소가 힙에 있는 녀석을 이 가리키는 과정을 레퍼런스 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C라는 녀석은 레퍼런스가 들어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갑자기 많이 등장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스택과 힙이라는 녀석은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나타내는 곳이고요. 스택은 스택 쌓아두는 공간이고 힙은 그냥 휩 쌓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사실 스택에도 주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크게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되고 그냥 힙에 있는 녀석들에게
붙어있는 위치가 주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택에 있는 어떠한 변수가 힙에 있는 자료를 가리키는 행위를 레퍼런스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주소값이 들어있는 변수를 레퍼런스 변수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 번만 제대로 용어를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여기에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내용을 알았다는 전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연산을 했는데 원본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연산을 비파괴적 처리라고 부르고요. 원본이 변경된다면 파괴적 처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let a는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let b는 20이라고 해서 10과 20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 플러스 b를 하면 결과로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a와 b를 출력을 해보면 원래 값이었던 10과 20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 중간에 했던 더하기 연산은 원본을 변경하지 않는 비파괴적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괴적 처리의 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방법대로 배열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만든 배열에 푸시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소를 추가를 하고 C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C 자체가 1, 2, 3, 4로 1, 2, 3에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푸시 메서드는 파괴적 처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더하기 연산은 비파괴적으로 처리를 하고 배열에 대한 푸시 연산은 파괴적으로 동작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스택에 있는 기본 자료형들은 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고 B라는 변수에 20을 넣고 이걸 계산한 결과를 R이라는 변수에 넣는다면 30을 넣어서 만들어도 그냥 숫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열의 경우를 보도록 할 텐데요. 배열에 1, 2, 3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힙에 1, 2, 3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의 주소가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C라고 이름이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푸시 메서드가 비파괴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이 원본 배열을 냅두고 4라는 녀석이 추가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이 위치를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도경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1995년경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많은 배열을 복제해서 생성하는 것이 컴퓨터에게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제해서 생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존에 있던 배열의 값을 그냥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파괴적인 방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C에다가 푸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C에서 샵1이 들어있으니까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힙에 있는 1번의 위치 1, 2, 3에다가 4를 추가를 해서 지금 화면처럼 배열 원본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썩어나기 때문에 힙에다가 이런 정도의 배열을 그냥 수천 개 만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변경 이전의 것을 갖고 있어야 안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값에다가 10을 더하는 연산을 했는데 앞쪽부터 10을 더하는 중간에 프로그램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팍 종료된다면 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 것인지 등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냅두고 새로운 복제본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비파괴적 처리를 현대에는 더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된 메서드들은 비파괴적 처리를 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함수와 메서드의 이름만 보고는 이 처리가 파괴적인지 비파괴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입력을 해보면서 동작을 확인하거나 푸시 메서드는 비파괴적으로 동작한다 등을 그냥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가 처음 상수와 변수를 다룰 때 const a라고 입력한 녀석은 이 녀석의 상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게 변경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a에다가 10을 넣고 a에다가 20을 넣으면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const b에다가 배열을 넣고 b에다가 푸시 등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값을 넣는 변경은 왜 가능하냐 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const라는 녀석은 정확하게는 스택에 있는 값을 못 변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입력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옮겨보면 스택에다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10을 넣는데 A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때 이 녀석을 const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const로 선언된 녀석은 스택 내부에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을 20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면 지금 배열을 변경한 두 번째 B라는 녀석은 아예 상황이 다른데요. const라고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 내부에 있는 값이 10에 선언된 배열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10에 1, 2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 녀석의 주소값인 샵1 등이 이 B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B를 아예 다른 배열로 변경하려는 지금 화면과 같은 시도는 오류가 발생을 하지만 이 샵1에 있는 10에 있는 객체를 지지고 볶고 자르고 요소 추가하고 하는 것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const가 박혀 있어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const가 박혀 있어도 배열 등의 처리는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 이론을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이라는 게 항상 배우고 나면 이걸 대체 어디까지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가 굉장히 염두가 많이 되는데요. 아주 복잡하게 기억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한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과 힙입니다. 스택과 힙은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스택은 영어로 스택, 쌓는 공간, 즉 잘 쌓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힙은 뭔가 힙 던져서 쌓는 공간, 대충 큰 것들을 던져서 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힙 던진다든지 하는 방식의 공부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스택에는 기본 자료형은 직접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복합 자료형은 그 주소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힙에는 복합 자료형의 본체가 들어갑니다. 이어서 파괴적 처리와 비파괴적 처리가 있는데요. 처리 후에 원본이 변경되었다면 파괴적 처리입니다. 그리고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비파괴적 처리입니다. 사실 이걸 현재 단계에서는 하나하나 구분하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운데요. 한 20개, 30개, 40개, 100개 정도 외우고 나면 이 녀석들의 뭔가 규칙성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 규칙성이 바로 이거다. 그때 가서 떠올리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onst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const라는 녀석은 스택에 있는 값을 변경할 때 오류를 발생시키는 녀석입니다. 힙에 들어있는 레퍼런스된 복합 자료형을 조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거는 한 번 더 코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const a에다가 1, 2라고 입력을 하고 이 a에다가 아예 새로운 배열을 넣는 것은 이게 힙에서 새로운 주소값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힙에 있는 녀석을 조작하는 조작만 문제가 없다는 거. 나중에 그냥 코드를 작성을 하시다가 와 얘는 왜 콘스턴트 변경이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뭔가가 이상함을 느낄 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설명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만 떠올리실 수 있으면 오늘의 이론은 완벽하게 숙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후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 스택과 힙 이외에도 데이터 영역이라든지 코드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문자열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특수한 공간들을 여러 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래 거는 사실 몰라도 코드를 작성하다가 의문이 들 일이 그냥 없습니다. 근데 이 스택과 힙은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되냐, 아니면 왜 얘는 이러한 식으로 써야 되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